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남의 말을 안 듣는 거. 국민들한테 인식이 돼버렸단 말이죠. 민주당하고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저쪽은 국민들의 그 불만을 아직 유예해 놓은 거예요. 특검법 중에서 몇 개 받아도 되거든요. 최상병 특검 같은 건 이건 해야 됩니다. 근데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것도 받아도 되거든요. 정말로 진상을 규명하겠다 이게 아니에요. 보면 망신 주겠다로 돼 있고 독소조합. 한동훈 특검법 같은 것도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. 딸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한동훈의 그 딸하고 조민은 완전히 다르거든요. 그 딸은 공부 엄청 잘하는 애거든요. 이걸 받게 되면은 한동훈이 지금 핀치에 모였는데 정치 부활하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. 받겠다라고 한다면 사실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에 또 싸움을 벌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. 민주당 내에서는 이거 받았다가 괜히 또 한동훈만 체급 키워주는 거 아니냐. 받겠다라고 해도 민주당이 안 받아요. 방어는 하는데 공격적 방어가 필요하다는 거죠. 앞으로도 이런 만남은 계속 요청을 해야 됩니다. 대통령한테 나쁘지가 않거든요.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남의 말을 안 듣는 거.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남의 말을 안 듣는 걸로 국민들한테 인식이 돼버렸단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계속 만나야 되는 거고 또 만날 때 이게 처음 만나니까 만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 성과가 없어도 일단은 묵인을 해주는 거거든요. 건데 다음번에는 만나도 앞으로 계속 아무 성과가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 또 얘기가 달라지거든요. 뭔가를 좀 줘야 됩니다. 줘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특검법 중에서 몇 개 받아도 되거든요. 최상병 특검 같은 건 이건 해야 됩니다. 정권 차원을 넘어서. 왜냐하면은 이쪽 저쪽 가리지 않고 공정한 수사를 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검찰총장 일개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정치적 자산이었잖아요. 그걸 까먹으면 안 되거든요. 이거 받아도 돼요. 받아가지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것도 아니겠습니까? 이게 사실 법적으로 조율이 가능한지 안 하는지도 지금 애매모호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해도 되는 거고요. 근데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것도 받아도 되거든요.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 특검법이 정말로 진상을 규명하겠다 이게 아니에요. 보면 망신 주겠다로 돼 있고 독소조항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독소조항들을 걷어내고 정말 진상 규명이라면 우리가 받겠다라고. 왜냐하면 이 사안이 어떤 거냐면 경찰에서 접었던 거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결국은 기소 못했던 겁니다. 거기 이제 연루된 사람들이 전주가 99명. 그중에서 한 사람 기소됐는데 그 사람도 무죄가 됐던 사건이에요. 그러니까 나올 게 없는 거고.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이 수사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? 그들도 그들이 사실 접어줬어야 되는데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문재인 눈치 보느라고 그 마침표를 못 찍은 거거든요. 정권 바뀌니까 또 이번에 또 찍었다면 봐주기 수사네 이런 얘기가 나니까 또 못 찍었던 이런 사안이란 말이에요. 이것도 받아도 되는 것 같고 한동훈 특검법 같은 것도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. 아니 이게 무슨 특검법입니까 교수님? 한동훈 특검법요. 딸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한동훈의 그 딸하고 조민은 완전히 다르거든요. 조민은 정말 뭐 유급하고 막 이랬던 거 아니에요. 원래는 시험을 보고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. 엄마 아빠가 만들어지는. 근데 그 딸은 공부 엄청 잘하는 애거든요. 진짜 엄청 잘하는 애거든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한동훈이 지금 핀치에 모였는데 정치 부활하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. 또 나올 것 없고 털어봤자 그 딸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사실만 밝혀지죠. 영재라는 사실만 밝혀지나요? 이런 사실만 받을 텐데 괜히 이래가 체급만 키워주는 게 아니냐. 이러니까 사실은 조국 혁신당에서는 분노의 감정이 있는 거죠. 복수의 감정. 내 딸도 당했으니까 네 딸도 한번 당해봐라. 라고 해서 밀어붙이는데 민주당에서 못 받는 거예요. 이거를. 그러니까 재밌거든요. 받겠다라고 한다면 사실 민주당하고 누가 조국 혁신당에 또 싸움을 벌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. 조국 혁신당 받자라고 하고 민주당 내에서는 이거 받았다가는 괜히 또 한동훈만 체급 키워주는 거 아니냐. 딸에 대해서 지금 무슨 특혜가 있는 거 아니냐는데 교수님 저는 불현듯 드는 생각이 한동훈 전 장관 청문회 할 때 보면 이모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? 이모인데 김남국 이모.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재현될 거라는 거예요. 김남국 특검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아니 그런 사태가 재현될 거라는 겁니다. 그때도 민주당 의원들이 막 엄청나게 했잖아요. 공격을 해야 됐는데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? 그 덕분에 떠버렸거든요. 한동훈이.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재현될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은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거 받겠다라고 해도 민주당이 안 받아요. 그러니까 방어는 하는데 공격적 방어가 필요하다는 거죠. 이거 공격적인 방어를 딱딱딱딱 하면은 지금 문제는 뭐냐 정권 심판 사람들이 부글부글 했잖아요. 총선을 통해 가지고 마개를 딴 거예요. 김이 쫙 빠졌단 말이죠. 근데 아직 마개를 안 딴 데가 있어. 그게 어디예요? 저쪽이거든.
민주당하고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저쪽은 국민들의 그 불만을 아직 유예해 놓은 거예요. 그러니까요. 거기는 병막이 아직 안 땄거든요. 병막이 안 땄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는 공격적 방어가 맞다고 봐요. 그런 상황을 알 수 있는 것이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지지율 조사 결과를 나오는 걸 봐도 총선 결과와는 확연히 다릅니다.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의 정당 지지율 차이 나지 않는 것은 유권자들은 여전히 그 평가를 멈추지 않겠다는 것인데 교수님 이거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.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이 뭐길래 이렇게 계속 또 이야기하고 또 용산 대통령실 가서 이야기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25만 원이 뭐냐. 그러니까 이재명 뒤에 그 책사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책사라는 사람들이 좌파들인데 이상한 좌파들이거든요. 이게 쉽게 말하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위에서 사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약간 그 바깥에서 사유하는 사람들이에요.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현금 살포성 복지를 얘기하고 이걸 보편 복지라고 하거든요. 25만 원 나눠주는 게 무슨 복지 정책입니까? 그건 아니거든요. 그건 경제 운영 정책이에요. 예를 들어 가지고 코로나 사태와 같은 때 쉽게 말하면 소비가 다운됐을 때 그다음에 경제가 안 돌아가고 있을 때 이럴 때 그걸 갖다 푼다는 건 의미가 있지만 지금 어떤 상황이면 그런 상황 아니거든요. 코로나 같은 상황이 아니고 코로나 오히려 풀었던 돈들을 갖다 테이퍼링이라 해서 줄여나가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보니까 경제 성장률이 올랐단 말이에요. 근데 소비도 좀 늘었거든요.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뭐야? 인플레이션이잖아요. 그렇습니다. 인플레이션인데 거기다 돈을 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이건 더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. 뻥 터지겠네요. 그렇죠. 그런 다음에 지금 국가 채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13조가 드는데 그 13조는 어디서 끌어온 거예요, 결국은? 누군가 채무죠. 넣어야 되는데 그건 누구냐면 젊은 애들이 늘 거란 말이에요. 이런 문제니까 굉장히 무책임한 거거든요. 이건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뭐 현금을 갖다 뿌리는 것 자체를 갖다 적대시할 수는 없거든요. 이번에 그 경제를 보게 되면은 경제 성장률이 이제 반짝 올랐는데 거기서 정부 기여도가 0%예요. 그러니까 이걸 갖다 정부에서 뭐라 그러냐면 민간이 다 끌어올린 거다라고 자랑을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. 왜냐하면 정부도 이게 옛날 같은 자유시장 경제 있죠. 옛날에 뭐 아담 스미스 시절 그거 아니거든요. 그 쉽게 말하면 정부가 하는 그 재정 정책 보이지 않는 선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. 경제 팩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렇습니다.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른바 신자유주의자들, 그런데 시카고 학파부터 막 이쪽에 굉장히 극단적인 시장주의자들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. 정부의 기여도가 0%였다는 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. 지금 사실 굉장히 불황이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기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0%라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정부가 기여하는 방식이 이재명처럼 뭐 25만 원 퍼주고 이런 건 전혀 아니죠. 전혀 아니다. 이거는 난미식이거든요. 그리고 이재명은 일단은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머리가 세팅이 그렇게 돼버린 데다가 이재명이 이걸 다 정치적으로 뭘 하는 거냐 활용하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재명이 늘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. 딱 나와서 개발해서 돈 나오게 되면 원래 이 사람들한테 돌아갈 거 아닙니까? 그걸 뜯어가지고 자기 사유물 그다음에 막 뿌려. 그래서 결국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거든요. 예를 들어서 쟤 찍었더니 엘콘대 김포대교 여기가 무료가 되네. 뭐 근데 그 김포대교 그게 결국 뭡니까? 우리 의료보험 뭡니까? 재정에 들어가는 거잖아요. 복지잖아요. 그걸 뺏어가지고 일산대교 뭐 이런 거 나눠주는 거라든지 이런 식이거든요. 그래서 찍어주니까 다른데 일 잘하네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스타일이란 말이죠. 요번에도 그거 하는 겁니다. 통장에 내 통장에 25만 원에 꽂혔네. 이재명은 개쳤네. 이것 때문에 하는 건데 이게 나라 망치는 길이거든요. 저는 이거는 거의 무시해도 된다고 봅니다. 딱 무시해도 되고. 왜냐하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. 경제 성장률 올라가고 내수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 인플레인데 여기다 이거는 그 경제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정책이에요. 이건 아니죠. 이건 받을 수가 없는 거고 대신 대안을 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가장 어려워하는 계층이 어딘가 거기다가 표적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그런 방식에서의 어떤 추경 편성 같은 건 가능하죠. 근데 추경 편성 자체를 안 하겠다 이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는. 국가의 그 재정을 갖다가 항상 시장을 갖다 제약하는 요인으로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. 이게 잘못됐다라는 겁니다. 지금 현대 자본주의는 혼합 체제예요.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 틀에다 사회주의적 요소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. 이미 그렇게 들어와 있거든요.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조화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. 어느 한쪽을 배제를 하게 되면 이제 좌편향과 우편향으로 빠지게 되거든요.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식으로 안 된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을 가지고 몰아붙이는 게 이게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. 몰아붙이는 그런 공격적 방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